명절상이 가득 차려진 그날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친척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남편 철호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식탁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은재 씨에게 쏠렸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다들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은재 씨는 울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핸드백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30년을 기다려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재 씨가 철호 씨와 결혼한 건 23살이었어요. 그때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은 눈부시게 젊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처음엔 다들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시어머니 강 씨는 살갑게 챙겨줬고 시누이도 귀엽게 인사했어요. 근데 결혼 첫 해 명절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시어머니 강 씨가 조용히 은재 씨를 부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좀 더 눈치가 빨라야지. 우리 집에는 우리 집 방식이 있거든.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때 은재 씨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잘 적응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어요. 그게 앞으로 30년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작은 것들이 하나씩 불편해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남편 철호 씨는 눈에 띄게 변해갔어요. 직장에서 승진이 계속 밀리자 집에서 화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밥이나 제대로 차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파고들었지만 은재 씨는 꾹 참았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참은 날들이 쌓이고 또 쌓였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쌓고 있는 건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은재 씨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다 보면 새벽 2시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다시 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차려낸 음식을 시누이 미영 씨가 맛이 좀 짜네요 라고 한마디로 잘라낼 때마다 가슴속에 뭔가가 조금씩 더 쌓여갔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편을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쪽 편이었던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명절이 그랬어요. 이상하게도 은재 씨는 그걸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한참이 더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결혼 20년이 됐을 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은재 씨는 한참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당신이 낭비가 심해서라고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곳에 훨씬 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걸 은재 씨가 알게 된 건 어느 날 서랍 하나를 정리하다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서랍 하나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영수증 묶음이 나왔어요.
호텔 숙박비, 꽃집 결제 내역, 여성복 매장 영수증이 함께 묶여 있었어요. 날짜를 살펴보니 은재 씨 생일과 결혼 기념일 날짜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은재 씨에게 온 게 아니었어요. 은재 씨 생일에 남편은 다른 누군가에게 꽃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은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생각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서 결심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은재 씨는 겉으로는 완전히 예전과 똑같았어요. 밥을 차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에 웃으면서 다녀왔어요. 남편한테도 아무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유산은 따로 관리했고 남편 모르게 적금도 들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가장 친한 친구도 몰랐어요. 그게 은재 씨의 전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된 사람이 결국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은재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은재 씨가 처음 변호사 상담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었어요. 그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바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증거를 충분히 모으고 재산 파악이 끝난 뒤에 진행하세요. 그 한마디가 은재 씨를 버텨내게 했어요. 7년 동안 은재 씨는 통장 내역서를 모았고 문자 캡처를 보관했고 카드 명세서를 정리했어요.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도 있었어요. 서류 봉투는 한 달에 한 번씩 더 두꺼워졌어요. 은재 씨는 그 봉투를 낡은 옷가방 깊숙이 숨겨뒀어요.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 낡고 오래된 가방 안에요. 작년부터 남편 철호 씨는 태도가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달라졌어요. 밥을 같이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낮게 대화했어요. 은재 씨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알 거 없어가 전부였어요. 주말에는 골프 간다며 이틀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골프를 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은재 씨는 그때 더 이상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조용해졌어요. 봉투 안이 거의 다 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미 눈치채셨나요? 명절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은재 씨는 낡은 옷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7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한 장 한 장 검토했어요. 날짜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변호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재 씨는 봉투를 다시 챙겼어요. 이번엔 낡은 옷가방이 아니라 자기 핸드백 안에 넣었어요. 그날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대요. 이번 명절엔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명절 이틀 전 저녁이었어요. 둘이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이번 명절에 할 말 있어. 은재 씨는 밥을 씹으면서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깐 머뭇거렸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졌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던 남편 철호 씨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을 한번 가다듬었어요. 그 소리를 모두가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얘기해야겠는데,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식탁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강 씨의 젓가락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고, 시누이 미영 씨가 숨을 삼켰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은재 씨에게 쏠렸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물을 쏟을지, 소리를 지를지, 그 자리에서 쓰러질지. 철호 씨도 아마 그 중 하나를 예상했을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은재 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핸드백에 손을 넣었어요. 꺼낸 건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은재 씨는 그것을 소리 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잘 됐네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식탁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참았고 시누이가 손을 내려놓았어요. 남편 철호 씨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굳어버렸어요. 봉투가 무엇인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아내가 이런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두꺼운 봉투의 무게가 30년의 무게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내역서, 그리고 7년치 증거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 확인 도장이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철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낯익은 날짜들, 낯선 숫자들, 그 사이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참을 넘기다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은재 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7년 됐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은재야, 잠깐만 우리 따로 얘기하자고 했지만 은재 씨는 앉은 채로 고개를 가만히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다 아셔도 돼요. 재산 분할 내역서를 들여다본 철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재 씨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자금의 내역, 20년 넘게 생활비에 보탠 자신의 수입 기록, 남편 몰래 모아온 적금 내역까지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은재 씨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했어요. 철호 씨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물었어요. 이거 다 어디서 알아냈어? 은재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도와줬어요. 그 순간 철호 씨는 처음으로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되돌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신우이 미영 씨가 오빠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일단 진정해. 우리끼리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 라며 속삭였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역시 은재 씨였어요. 30년 동안 가장 말이 없었던 그 사람이 그날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으면서요. 서류 봉투 하나가 30년 동안 꾹 눌러온 모든 말들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는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결국 그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혼을 먼저 꺼낸 건 철호 씨였지만
모든 조건은 은재 씨가 제시한 대로였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들 명의로 된 자산까지요. 법적으로는 이혼 의사를 먼저 밝힌 쪽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철호 씨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게다가 상대방이 7년 동안 준비한 서류를 이미 들고 앉아 있었다는 것도요. 그 두 가지가 겹친 자리에서 철호 씨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어요. 그날 명절상 앞에서 이혼을 선포한 사람은 분명 철호 씨였어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은재 씨였어요. 준비된 쪽이 이긴다는 것, 그 식탁이 증명했어요. 나중에 은재 씨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혼이 무서웠던 게 아니야. 준비가 안 된 채로 당하는 게 무서웠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절상 앞에서 보였던 그 여유가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이미 준비됐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유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 그게 오히려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조용히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조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겉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답답했던 게 풀리셨나요? 은재 씨가 30년을 버텨온 건 참아야만 해서가 아니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사람이 반드시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 반드시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은재 씨가 몸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주변에 조용히 자기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용함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은재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면서 버텨낸 그분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으면 해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은재 씨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내일 또 찾아올게요.